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표현은 크게 시제와 상으로 나뉘는데요. 우선은 시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시제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사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되게 어려운 말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다. 네, 그렇다면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판단하고 지정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발화시, 두 번째는 사건시입니다. 발화시의 경우에는 실제로 화자가 말하는 그 시점을 발화시라고 하고요. 사건시는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그 시점을 말합니다. 이 관계에 따라서 과거와 현재로 우리가 미래로 나눌 수 있다는 거고요. 과거 시제를 먼저 보면 과거 시제는 사건시, 일이 발화시, 말하는 그 시점보다 선행, 먼저 있었던 경우에 시간 표현을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거 시제는 주로 선어말 어미 at과 ot에 의해서 실현이 되고요. 예를 들면은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어제는 하늘이 참 예뻤다. ot이 있죠. 예뻤다에서는 예쁘었다기 때문에 ot이 그대로 들어가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at, ot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과거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나 현재에는 그렇지 않은 상태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때로는 at, ot과 같은 형태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는 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시골에 살았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나타낸다는 거죠. 민호는 어제 운동장에서 축구하더라. 민호가 축구하던 그 일 자체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관형사절로 안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관형절이라고 배웠죠. 동사의 경우에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나 던을 취하고요. 형용사와 서술격조사 이다도 마찬가지로 던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앞에서 봤었던 이 선어말 어미 at, ot에 이어서 던을 덧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요. 저건 제가 읽었던 책입니다. 얘네가 지금 관형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관형사형어미, 이응, 그리고 던, 뒤에 던이 또 붙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철수가 학생이었던 시절이 생각난다. 여기는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은 거죠. 이 뒤에 던이 붙었네요. 그리고 또는 어떤 이렇게 이어서 붙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동사인 거 아시죠?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일이 일어난 시점과 그리고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 현재 시제라고 말을 합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 는이나 니은에 의해서 실현이 되고요. 형용사나 서술격조사 이다의 경우에는 특정 어미가 결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보면 나는 지금 학교에 간다. 가다 동사죠. 그래서 니은이 선어말 어미 니은이 붙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 니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당의 꽃이 정말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형용사죠. 네, 특정 어미가 결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도 관형사절로 안기는 때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쓰이고요. 형용사와 서술격조사 이다에서는 니은이 쓰입니다. 예시를 보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다. 네, 읽다 동사죠. 그래서 는이 붙었고요.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좋다는 형용사죠. 그렇고. 네, 그래서 은이 붙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반 회장인 철수가 들어온다. 회장이다.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었죠. 그래서 니은이 붙습니다.
이제 이어서 현재 시제의 사용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미래 일어날 일이라도 그 일어날 일이 확정적인 일이다. 꼭 일어난다라고 판단하면 현재 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보편적인 사실을 말할 때도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버스가 곧 출발한다. 네, 출발한다라는 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니은이. 그리고 두 번째, 아침에는 해가 뜬다. 아침에는 미래죠. 네. 근데 해가 뜬다. 여기서도 현재 시제 선호말 어미 니은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인 미래에 일어날 일이 확정적인 경우, 그리고 이런 보편적인 사실, 그런 경우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미래 시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그 이후인 경우, 그런 경우에 미래 시제라고 하고요. 주로 선어말 어미 get에 의해서 실현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get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가 합쳐진 리을 것에 의해 실현되기도 합니다. 예시를 보면 잠시 후에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일까지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리을 것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관형사절로 안길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있습니다. 내일 떠날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리을이 들어갔죠. 네, 미래 시제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봤었던 이 선어말 어미 get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미래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측이나 의지와 같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건데, 예를 보면 지금쯤 뒷산에도 꽃들이 피었겠지. 추측이죠. 아마 꽃이 피었을 것이다. 두 번째, 나는 커서 과학자가 되겠다. 네. 이것도 이제 내가 과학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화자의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은 시간 영역 안에서 파악되는 동작의 모습들을 일정한 언어의 형식으로 표시하는 문법 범주로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로 표현되거나 보조 용언 구성 등에 의해 표현된다. 그러니까 동작의 모습을 이제 표현한다라는 거고요. 어미 같은 문법 형태소로 표현이 되거나 보조 용언 구성 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상에는 크게 진행상과 그리고 완료상이 있습니다. 발화시, 이 말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걸 이제 진행상이라고 하고요. 완료상의 경우에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 이걸 완료상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보면은 진행상은 동생은 집에 오고 있다. 오고 있다라는 거죠. 동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에 온다라는 거. 그리고 완료상의 경우에는 예시 보면은 밥을 다 먹었다. 이미 이제 완료된 거죠. 먹어 버렸다. 완료된 거죠. 꽃이 피어 있다. 핀 상태, 핀 건 완료됐죠. 근데 그 핀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어 있다. 얘는 이 먹어버렸다, 피어 있다는 보조용언 구성을 통해서 완료상이 드러나는 경우에 해당되겠네요. 네. 그리고 뭐뭐고 있다의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상에서의 고 있다. 뭐뭐고 있다는 완료상과 진행상의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중의성을 지닙니다. 중의성이라는 거는 이제 중첩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고 있다 진행상 아닌가요? 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반대로 완료상을 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시를 보면은 형은 근사한 넥타이를 메고 있다죠. 메고 있다는
결과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완료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해석할 수도 있고, 넥타이를 실제로 지금 매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게 중의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시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핵사 있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영상을 안 본 친구들은 좀 핵사 종이를 자르는 것을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너무 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또 반에서 함께 수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같이 협력해서 수업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